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에 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 공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으로서 함께 모시고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이 박정희 체제, 사실은 뿌리는 친일이 그리고 독재였고, 우리가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적폐들이 쌓여서 드디어 이제 오늘 맨 얼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저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도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며 조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통과되자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걸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찬성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관련 입장이 재검토에서 합의 유지까지 번복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고 돕는 것이 저는 또 국민들이 또 대통령이 해야 될 하나의 예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당무 경험이 없습니다. 늘 좌고우면하는 성격입니다. 우리 박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권 후보 포기하시겠느냐? 저는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 만듭니까? 대통령 후보가 책임도 안 지고 2년 반간 국회에서 뭘 했습니까? 박지원 후보님은 우리 당의 호남 기득권의 상징이라는 그런 비판이 젊어지죠. 맞습니다. 저도 좀 젊어진 것 같아요. 의사님 오늘 보니까 뭐 굉장히 멋쟁이 옷을 입으셨네. 오래된 거예요. 10년도 넘었어요. 어유 그런데 멋쟁이 옷이에요. 이렇게 그 세월호 리본도 늘 이렇게 달고 다니시니까. 이거 저희가 이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다들 뭘 만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권 여사님 건강하세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준조세 성격의 뭐 기금 출연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도 보면 기업들이 많은 돈을 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사실 뭐 법인세율이 현재 좀 낮더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저께 그런 것들이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이제 오해신데 그저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께서 그런 대기업들의 준조세를 없애겠다. 16조 4천억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미드 재단에 뭐 부당하게 뭘 준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발적 그 지원금을 내는 것은 1조 3천억에 불과합니다. 15조 원은 무엇이냐면은 어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 용지 부담금, 어딘가 개발했을 때 기반 시설 부담금 또는 지금 현대가 강남에 사옥 짓지 않습니까?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1조 7천억 가량을 서울시에 냅니다.
그거는 당연히 부담해야 될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인데 그걸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좀 호도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 면제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드는 공적 부담을 대기업에서 면제해 주면 연간 15조 원에 해당되는 1인당 3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떼오게 됩니다. 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이익 비용까지 국민한테 넘기면서 이익을 봐야 됩니까? 그거 말고도 이익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안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지난해 7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며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9일에도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며 조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통과되자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기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앞으로 진행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걸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찬성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사드 배치 관련 입장이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에 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에 공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으로서 함께 모시고 함께 기념할 것입니다. 이 박정희 체제, 사실은 뿌리는 친일이 그리고 독재였고, 우리가 친일과 독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적폐들이 쌓여서 드디어 이제 오늘 맨 얼굴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저는 박근혜 게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늘 좌고우면하는 성격입니다. 우리 박 전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제왕적 대표가 될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권 후보 포기하시겠느냐? 저는 다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진 사람이 어떻게 이기는 정당 만듭니까? 대통령 후보가 책임도 안 지고 2년 반간 국회에서 뭘 했습니까? 박 전 후보님은 우리 당의 호남 기득권의 상징이라는 그런 비판이 젊어지죠. 맞습니다. 저도 좀 젊어진 것 같아요. 여사님 오늘 보니까 뭐 굉장히 멋쟁이 옷을 입으셨네. 오래된 거예요. 10년도 넘었어요. 어유 그런데 멋쟁이 옷이에요. 이렇게 그 세월호 리본도 늘 이렇게 달고 다니시니까. 이거 저희가 이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다들 뭘 만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권 여사님 건강하세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준조세 성격의 뭐 기금 출연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도 보면 기업들이 많은 돈을 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사실 뭐 법인세율이 현재 좀 낮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저께 그런 것들이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이제 오해신데 그저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께서 그런 대기업들의 준조세를 없애겠다. 16조 4천억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토에서 합의 유지까지 번복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고 돕는 것이 저는 또 국민들이 또
대통령이 해야 될 하나의 예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당